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인종에 비해 크게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가정의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UCLA 연구팀의 아시아계 미국 노인의 삶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표한 아시아계 노인은 전체 표본의 5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다른 인종의 평균 만족도 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출신국별로 보면 한국계 노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계 노인들의 40%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47%, 중국 48%, 필리핀 77%에 밑도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인식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조사만 보고 재미 한국계 노인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출신보다 더 못 산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정서적 배경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일이 한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포브스 기준 한국 2위 부자였던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돈과 명예 모두를 가졌던 미국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삼성가의 딸도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2012년 이후 시민단체,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네팔과 부탄이 세계 행복지수 1위와 3위 행복국가이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는 주장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처럼 시중에 전파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단 한 번도 네팔과 부탄보다 낮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47위, 부탄은 79위, 네팔은 121위였습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이 54위였고 부탄과 네팔은 각각 95위, 100위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행복국가 1위는 핀란드이며 그 다음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146개국 중 61위였고 대만이 24위, 일본이 55위, 중국이 82위였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와 당구여제가 된 스롱 피압이라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로 한국의 2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스롱 피아비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캄보디아가 가난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만이 있을 턱이 없고 그러면 경제적 요인에 따른 불행감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 8, 90년대 미국에서 일했던 적지 않은 일본인 상사맨들은 부임 기간이 끝나면 일본으로 되돌아가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의 삶이 철창 문화 속에 갇힌 개성을 박탈당한 한 마리의 이름 없는 새와 같다는 것을 깨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스스로 만든 철조망 속에 산 사람들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1970년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대량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으로 온 이민계층은 거의 80%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중남미나 동구유럽 사람들처럼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민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80%가량이 이민 온 이유로 한국의 인간관계가 싫어서였다고 대답했습니다. LA에 사는 80대 한인 K씨의 경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70년대에 이민 왔습니다. 수압 및 노점상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리커스토어와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불을 일군 전형적인 한인이민 1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삶은 편안치 못합니다. 사실상 별거에 혼자 살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성인 자녀들은 어머니와 가깝게 지낼 뿐 아버지와는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적막하고 서글픈 노년을 맞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은 회한이 절로 들어 현재 삶에 만족합니까란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K씨는 남보란 듯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하루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 있었으니 자녀들은 아버지와 대화는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었겠지요. 자녀들은 점점 미국 아이로 자라나고 권위적 한국 아버지와의 문화적 정서적 간극은 커졌습니다. 아들들은 다 너 잘 되라고라며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갖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시당한 느낌에 아버지는 화를 내고 아이들 감싸는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이민 1세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돈을 버는 대가로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번 UCLA 연구팀의 아시아계 미국 노인의 삶 만족도 조사 연구에 따르면 사회 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한국계 노령층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계의 57%, 필리핀계 59%, 베트남계의 65%는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어 부족 문제가 있지만 자존심이 강한 한국 노인들이 그러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선호하지 않는 탓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행복이란 것은 아주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를 계량화하거나 표준화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최근 미주한인들의 높은 자살률을 보면 실제 행복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말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한 뉴욕시 아시아태평양계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 아시안 가운데 한인의 자살률이 중국, 일본, 인도 등 타민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택한 한인은 13.4명으로 같은 기간 일본인 8.0명, 중국인 4.8명, 방글라데시인 4.4명, 인도인 4.3명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평균인 5.4명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행복이란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나 희망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대충 2가지입니다. 목표의 현실을 맞추는 방법과 현실의 목표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목표가 높다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고 목표가 낮다면 사소한 일에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행복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한국인 특유의 높은 성취 동기에 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쉽게 겪습니다. 한국인들은 행복하려 하기보다는 남한테 행복하게 보이기를 더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소득, 건강, 친구 등과 함께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거두었는데도 명문대학 나온 아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민 1세대들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